일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예. 이현주 공천을 잘못해서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태어나서 이런 재밌는 장면은 처음 봅니다. 국민의당 수석 부대표인 이현주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공천 과정이 허술해서 공천에서 당선까지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런 반교육적, 반노동적, 반여성적 발언을 한 수석 부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의 당론이 그러한 제보를 믿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죠. 2012년에 네. 4월에 저희가 공천한 거 맞고요. 예, 민주통합당 때 공천한 거 맞고 제가 문성근 선배랑 국민의 명령 해서 그 민주통합당까지 쭉 왔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그 이현주 변호사가 국민의 명령 사무실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유시춘 선배가 같이 이제 민주통합당 만드는 작업을 같이 했는데 유시민 작가 누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싫어하세요. 응? 유시민이 유시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예. 저도 여자 유시민이라는 말 안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언젠가는 유시민에게 남자 채민이라고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좀 남자 채민이가 예능 프로에서 날아다니시더라고. 예, 그래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문을 두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권력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성향 자체는 뭐 민주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닌 게 하는 아니고 거요?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반노동, 반시민, 예, 반민주 뭐 이런 거라 전혀 민주통합당 뭐 저희 성향은 아니죠. 그리고 반문의 기수시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거라면 어떤 변신도 가능한 사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최근에. 그렇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현주 의원이 반문의 기수라 뜨는데 그래서 요즘 이현주 의원하고 박모 의원하고 누가 더 텔레비에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박모 의원도 친문 패권 욕하고 막 이럴 때는 방송 탔는데 요새는 무엇 때문인지 반문을 안 하니까 텔레비 못 나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하세요. 그리고 이현주 이분이 뜨는 건 보면 주로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독재라고 하고 이런 거 언론이 받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 안 했던가요? 저한테 19대 때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문재인 대표 시절이었어요. 네. 그때 문재인 대표 한 번만 비판해 달라고. 왜? 그때 막 그러니까요. 흔들릴 때 네. 한 번만 비판해 주시면 이거 대서특필 할 수 있다. 제가 하면 최민희가 하면. 어떤 계열인지 몰랐나 보네요. 아니요. 알고. 알고? 언론에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죠. 이 또라이예요, 뭐예요? 저는 이런 걸 여러 장면 겪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가 표현하긴 그렇지만 올곧게 한 길로 친노 친문의 길로 오는 게 그냥 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저보고 문재인 대표 한 번만 비판하면 일면 탑이다 이런 기자도 있었고요. 그때 언론 흐름이 그랬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욕하면 일면 탑 방송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네요. 아니,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정치인은 언론에 나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시절일 때 동아일보 기자가 민원연 사무실에 죽을 치고 앉아 있었어요. 왜요? 정현주 KBS 사장 욕하는 칼럼 하나 써달라고. 미쳤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일종의 딜이 되면서 언론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저는 뭐 그런 웃기는 얼토당토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친노 친문을 그렇게 보수 언론이나 기득권이 싫어하는 건 이유가 딱 하나죠. 우리가 믿고 가는 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네, 어떤 순간에도 기준이 그겁니다. 약 한 2, 3분 동안 그 사람 이름을 한 번도 안 꺼냈는데 제대로 디스가 되는 정말 훌륭한 역사적으로 남을 멘트 하신 거예요. 들으니까 이현주 이렇게 되는 거네. 재밌네. 홍익표 의원의 이 발언은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현주를 매기는 최고의 신의 한 수. 사실은 이현주 개인의 성향은 50%, 나머지는 당 분위기 50%가 좌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면 이런 발언 못하죠. 제가 팟캐스트 때 이현주 저격수로서 이현주 이 사람은 전 제명시켜도 무방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고 봐요. 그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예, 어떤 이분의 그 얘기 중에 디스 당한 그룹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조리사분들, 영양사분들.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분들, 심지어 동네 아줌마들, 저 최민희, 남양주 아줌마, 제가 그래서 페북에 아줌마들이 아줌마들 단결로 국회를 바꾸자 이런 페북을 올렸다니까요. 아줌마 화났다 이런. 그럼 아줌마는 절반이잖아요. 지금 무슨 일을 지금 저지른 건지 본인이 모르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쉴드가 이제 뭐 죄송하긴 하긴 했는데 쉴드가 사적 대화를 몰래 녹으면서 기사화하는 건 유감이다 하는데요. 정치인한테 사적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요 기자하고 통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날라고. 기자가 해당 정치인에게 이러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건 녹취가 나가지 않더라도 이현주는 언론에 대고 한 이야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건 그쵸? 쉴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고 자기 죽었다만 아니면 어떻게든 방송을 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에 나가면 인지도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막 언론에서 욕 먹잖아요. 주로 90%가 욕이지만 나중에 욕은 다 없어지고 이현주라는 이름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을 때 얘기긴 해요. 예, 저는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되길 바랍니다. 그 광명에서. 예.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용해서 뜬 분들이 많이 계세요. 머릿속에 지금 떠올려 보세요. 맞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 노무현 대통령 흔들어서 뜬 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문재인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흔들기로 뜬 분들 또 때로 문재인 흔들다가 친문으로 돌아서서 뜨는 분들 한번 쭉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과 언론의 관계는 정말 숙명적인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기자들은 무조건 녹음한대요. 당연하죠. 네, 무조건 녹음이에요. 그거를 네. 정치인들 다 알아요. 심지어 저도 모든 통화 녹음돼요. 저랑 통화하면. 어머, 몰랐네. 근데 써먹은 적은 한 번도 없지. 네, 당연히 언론 전문가시니까 이따가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언론의 속성이 사실은 정치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특성도 갖고 있잖아요. 자극적이고 주목받는 것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언론은 사실 그런 사명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말초적인 방향으로만 가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센 발언 하는 정치인들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지도가 생기고 그러면서 반대파 쪽에서는 소영웅 씨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도 좀 즐기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개판돼 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바람직하게 뭔가를 열심히 활동하는 묵묵히 활동하는 우리 미니미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언론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9대 때 언론에 가장 많이 난 비례인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저를 안 다뤄주고 싶었는데 그러겠어요. 이번에요. 우리 그 지역에서 어떤 분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하여 사진을 분석했더니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제가 나오는 사진은 저를 잘랐다는군요. 그러면서 진짜 그 지역 위원장님은 언론 기피 인물이신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죠. 아하. 네. 기존의 언론과 등지고 정치하기는 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도 어. 푸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사실 웬만한 뭐 매체들보다 저희들이 훨씬 듣는 독자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의 존재감은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켜주는 그 존재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일종의 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요.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그러면서 계속 존재감 과시하고 있고 뭐 일설에는 이제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저런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 국민의당은 정말 국민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뭐 레벨은 좀 안 맞습니다만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이제 강현재 씨라고 아시죠? 제가 그분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지난 대선 때 저하고 정말 진검승부? 어쨌든. 현역도 안 해본 사람이 뭐 그렇게 레벨을 같이 그런 식으로 맞췄대요. 종편에서. 아니 그거는 할 수 없죠. 뭐 그쪽 캠프의 대변인 맡고 막 이러니까. 근데 강현재 씨가 지금 국민의당을 탈당하면서 왜냐하면 악행이 되게 뛰어난 인물이고 악행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당에서 뛰어내렸어요. 뭐 가끔씩 그런 표현하죠. 난파선에서 이렇게 탈출한다고. 강현재가 가장 먼저 탈당을 해버려요. 그래놓고 이제 비호는 이런 거야. 국민의당에 새 정치가 없더라. 탈출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되게 슬프고 우퍼요.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지금 이현주, 강현재 두 전직 여성 변호사 정치인들이 국민의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막말 정치. 그리고 새 정치를 얘기하면서 구태 정치, 흔들기 정치. 그거에 앞장섰던 분들이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강현재 전 부대변인이 탈당하면서 한 탈당의 변이 되게 웃겨요.
국민의당이 제3의 중도의 길을 가는 정당도 아니고 전국 정당도 아니고 안철수의 새 정치도 없다고 판단했대요.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향상 저는 이현주 의원하고 이 강현재 씨는요. 성향상 사실은 보수의 오른쪽 끝에 가까워요. 얘기하는 게. 자유한국당으로 가셔야죠, 사실은. 자유한국당보다 조원진 또 창당했대요. 네, 그 창당한 당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새누리당에서 또 이렇게 제명당했어요. 그래서 출당당해가지고 또 당 만들고 그럴 때 이 양반 드디어 이제 전임면의 길로 들어섰어요. 거기에 정미홍, 그러니까 변희재와 같이 하죠. 근데 그런 정도와 같지 않나요? 인식 수준이. 이야기 좀 잠깐만 놔볼게요. 네. 고성에서.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부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상당히 공감하실 거예요. 민주 진보 세력에서 학생운동도 좀 했거나 그런 비슷한 결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인재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정당들에서 많이 수혈을 하잖아요. 근데 정권을 잡으려고 또는 잡고 보니까 또 집권해서 필요한 마인드가 있어서 또 이렇게 수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네. 당시에 뭐 장관을 지냈거나 예, 하시는 분들. 테크노크라트. 예. 그렇게 들어왔는데 어느 날 이제 민주 진보 세력이 어떤 정통성은 지키고 쭉 가고 있다가 그 사이에 이제 그 사회 명망의 엘리트들을 수혈하는 과정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분당되기 시작하면은 저희 동네를 보면 그래요. 국민의당이 생기는 과정. 같은 당에 있던 사람들이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한 10명 돼.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당이 분당해 나가는 과정이 생기니까 반이 국민의당 갈아타요. 근데 이 사람들 이력을 제가 다 봤어요. 명함 받으면서. 진짜로 이쪽에서 열심히 활동하러 운동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만 가능하다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도 가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가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분당이 되면 그만큼 그 사람들 일자리 공간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받을 수 있는 정당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몰려드는 관계.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낭중지초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그대로 표출되니까 분노심이 일으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민주를 비방하는 정당 위에 있었던 거지 굉장히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런 그룹이 있죠. 그 지역위원회를 제가 운영을 해보면서 그 현실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탈당하고 우리 당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호남향후회하고 연계해서 들어오시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죠. 당에서는 이 입당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당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심사 과정을 거치고는 있죠. 그런데 그런 그룹이 있죠. 지금도 벌써 난파선에서 지금 강 변호사 뛰어내렸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더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서는 좀 아니죠. 일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예. 이현주 공천을 잘못해서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태어나서 이런 재밌는 장면은 처음 봅니다. 국민의당 수석 부대표인 이현주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공천 과정 허술해서 공천에서 당선까지 시켜서 있습니다. 이런 반교육적, 반노동적, 반여성적 발언을 한 수석 부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의 당론이 그러한 제보를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죠. 2012년에 네. 4월에 저희가 공천한 거 맞고요. 예. 민주통합당 때 공천한 거 맞고 제가 문성근 선배랑 국민의 명령 해서 그 민주통합당까지 쭉 왔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그 이현주 변호사가 국민의 명령 사무실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유시춘 선배가 같이 이제 민주통합당 만드는 작업을 같이 했는데 유시민 작가 누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싫어하세요. 응? 유시민이 유시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예. 저도 여자 유시민이라는 말 안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언젠가는 유시민에게 남자 채민이라고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좀 남자 채민이가 예능 프로에서 날아다니시더라고. 예, 그래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문을 두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권력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성향 자체는 뭐 민주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닌 게 하는 아니고 거군요.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반노동, 반시민, 예, 반민주 뭐 이런 거라 전혀 민주통합당 KBS 사장 욕하는 칼럼 하나 써달라고. 미쳤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일종의 딜이 되면서 언론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저는 뭐 그런 웃기는 얼토당토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친노 친문을 그렇게 보수 언론이나 기득권이 싫어하는 건 이유가 딱 하나죠. 우리가 믿고 가는 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네, 어떤 순간에도 기준이 그겁니다. 약 한 2, 3분 동안 그 사람 이름을 한 번도 안 꺼냈는데 제대로 디스가 되는 정말 훌륭한 역사적으로 남을 멘트 하신 거예요. 들으니까 이현주 이렇게 되는 거네. 재밌네. 홍익표 의원의 이 발언은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현주를 매기는 최고의 신의 한 수. 사실은 이현주 개인의 성향은 50%, 나머지는 당 분위기 50%가 좌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불어민주당 대서득표를 할 수 있다. 제가 하면 최민희가 하면 어떤 계열인지 몰랐나 보네요. 아니요. 알고 언론에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죠. 이 또라이예요, 뭐예요? 저는 이런 걸 여러 장면 겪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가 표현하긴 그렇지만 올곧게 한 길로 친노 친문의 길로 오는 게 그냥 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저보고 문재인 대표 한 번만 비판하면 일면 탑이다 이런 기자도 있었고요. 그때 언론 흐름이 그랬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욕하면 일면 탑 방송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네요. 아니,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정치인은 언론에 나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시절일 때 동아일보 기자가 민원연 사무실에 죽을 치고 앉아 있었어요. 왜요? 정연주, 뭐, 저희 성향은 아니죠. 그리고 반문의 기수시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거라면 어떤 변신도 가능한 사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최근에. 그렇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현주 의원이 반문의 기수라 뜨는데 그래서 요즘 이현주 의원하고 박모 의원하고 누가 더 텔레비에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박모 의원도 친문 패권 욕하고 막 이럴 때는 방송 탔는데 요새는 무엇 때문인지 반문을 안 하니까 텔레비 못 나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하세요. 그리고 이현주 이분이 뜨는 건 보면 주로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독재라고 하고 이런 거 언론이 받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 안 했던가요? 저한테 19대 때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문재인 대표 시절이었어요. 네. 그때 문재인 대표 한 번만 비판해달라고. 왜? 그때 막 그러니까요. 흔들릴 때 네. 한 번만 비판해 주시면 이거